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기대가 컸던 이재명의 1심 재판 생중계, 결국 이제 이게 무산이 됐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그는 기대가 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어쨌거나 뭐 희망 섞인 그런 논평을 많이 했었죠. 이재명 1심에서 이제 유죄 선고 난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생중계 국민적 여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될까? 이걸 결정한 그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어제도 사실 벌써 알려졌었죠. 어제 관련된 뉴스가요. 생중계 안 한다라는 식으로 보도 나간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 선고하는 데 있어서 생중계 없다. 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쫙 하고 나갑니다. 생중계 있었더라면 참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을 했고, 방송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자, 지금 관심사는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진이란 판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성향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건데요. 물론 뭐 방송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한성진이란 사람을 이렇게 검색하면요, 연관 검색으로 이런 게 같이 뜹니다.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더니 학력, 그리고 고향,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이래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성진을 검색해 보면은 한성진 얼굴 하나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제 이재명 얼굴이 더 많죠. 그리고 또 우파 유튜브들 뭐 방송한 거 요란한 그 썸네일만 가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봐가지고 이 한성진에 대해서 제대로 방송한 채널이 없어요. 전부 희망만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한성진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자기 노출이 거의 없는, 그리고 이제 이 판결 성향을 보면 중도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정치적 재판을 해본 적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예측 불가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이걸 선고 안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에게 진짜 유죄 선고를 하려 그러면요, 이재명이 불리한 걸 먼저 던지면 안 되겠죠. 음? 지금 이 생중계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에게도 압박이 되는 그런 건데, 이재명에게 만일에 이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요, 이걸 받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게, 그때는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도 그냥 우리 법원도 뭐 전부 다 그냥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가버렸고요. 지금은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대상이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뭐 거의 정점에 있습니다. 지지율 뭐 빵빵하죠. 국회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게 천양지차다, 입장이. 한쪽은 대통령이고 한쪽은 야당 대표지만 이 야당 대표가 지금 숨통이 막 그만큼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 언론 자체도 이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야, 지금. 차기 주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혼자 40, 뭐 5, 6% 나오는데, 야당에서 이제 그 정도 나왔는데, 여당에서 1위 하는 사람이 16, 7%입니까? 6%입니까?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원도 지금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법원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법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80만 원을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8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100만 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99만 원 밑으로는 이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살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도 충격적인 거죠. 우리 법원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정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장이 못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한상진 판사 이 사람이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재판 생중계도 하고 유죄도 때리고 이 두 개 다 이재명에게 이제 먹이면은 야당에서 반발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야권 세력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미디어를 쥐고 있죠, 사실은. 미디어가 사실 야권에 더 파워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원에 대한 큰 압박이 되고 또 국회가 가장 큰 권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탄핵이거든요.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장 날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저들은. 물론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또 한번 또 다퉈보겠죠. 아무튼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또 이게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500억 정도를 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법원으로. 저희도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거든. 그걸 그냥 이번에 그냥 다 밀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법원하고 이재명하고 뭐 통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스스로가 방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어떤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계가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갔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죠, 지금. 검사 막 이렇게 압박하고 검찰 그 예산은 또 많이 깎아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특검 수준의 예산도 안 된다 그래, 지금. 검찰이. 그 거대한 조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잃으면은 여당은 여당답지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확인했고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과연 했던 한성진 판사, 나이가 50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법위험선 30기죠.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심리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나 팩트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국제임금법 연구회라고 있죠. 그게 좌파 성향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 회원이에요. 그 국제임금법 연구회 초대 수장이 누군가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이재명을 살려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국제임금법 연구회 그 회원이 숫자가 400명이 넘고 많아요, 아주.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거기 자기가 가입한 그 연구회 활동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원래 이 재판은 강규태 판사가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돌연 이렇게 사표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또 아는 건데, 올 2월 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약 한 8, 9개월 지금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래 1심 선고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재명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한성진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1심 생중계를 불허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조선일보 이재명 운명의 날 D-2입니다. 내일 모레. 자, 그런데 말이죠. 내일은 또 김혜경의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장 3일입니다. 이틀입니다. 연장 이틀. 그래서 서초동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딸들이 몰려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경찰, 법원, 비상 이런 어떤 제목을 달았죠. 그런데 서초동에 6천 명의 개딸이 간다 그러면은 태극기 혹은 굳이 태극기를 들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런 열혈 어떤 국민들이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날 그 주변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짝됩니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가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검사 물러가라.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판사를 욕은 안 해요. 아직은 1심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애국 우파에서는 이재명 구속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 엄청난 피켓팅 대결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게 극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송 나갔던 것도 제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내용 없어 전부. 없는 내용 속에서 그냥 희망 고문만 잔뜩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지금까지 판결 내용만 갖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중도적이다.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그런 어떤 그 판결을 했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는데 진짜 쟁점이 되는 예민한 그 정치인 상대로 재판을 한 사례가 사실 뭐 이렇게 언급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새로운 시금석이다.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첫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관련된 뭐 기사는 많아요. 기사는 많은데 제대로 이 사람을 지금 저격했다거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 다만 이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금 내렸기 때문에 지금 1심 선고가 내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재명에게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걸 받았어야 돼요. 이걸 이번에 그 생중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텐데 지금 우파뿐 아니고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 대형 언론도 계속해서 그거를 압박했거든요. 분명히 자기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은 결국 유죄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런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갑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